세계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 분위기로 인해 회복되었다가 다시 불확실한 쪽으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과연 미국과 중국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갈등은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무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도 얻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채찍은 센 반면 당근은 별로 없는 셈이죠.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성장 동력은 첫째, 정부 보조금을 통한 특정 산업의 집중 육성, 둘째, 중국의 내수 시장을 해외 기업에 내어주는 대신 신기술을 상납받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부 주도의 계획 성장이었죠. 과거에는 R&D 기술이 아날로그 위주였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인 방법을 써도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웠지만 기술이 디지털화되면서 특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는 중국 정부 차원의 순발력 있는 추진력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를 경계하며 이 두 가지를 근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 밑으로 들어가더라도 답이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중국도 살려면 미국을 넘어야 하는 것이죠. 즉, 윈윈이 불가능한 게임인 것을 중국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내수 시장이 미국보다 더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에 패권 다툼에 있어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등장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력조차도 말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미국 전투력의 에지가 무뎌질 수도 있죠. 따라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손에 이런 첨단 기술을 쥐어줄 수 없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이 위너 테이크스 잇 올 비즈니스이므로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5G 인프라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고 인터넷 플랫폼에서도 미국과의 격차가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민간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마크 트와인은 역사가 반드시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라임을 탄다고 했습니다. 먹이가 부족해지거나 서열이 흔들릴 때 역사적으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서열을 흔들 만한 도구가 등장할 때 예외 없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